주변에 친구 말고도 사실 가족이 암에 걸려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친구는 솔직히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나의 감정을 고스란히 다 안 드러낼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나의 가족이 딱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 밥을 못 먹는 것도 속상하고 운동을 못 하는 것도 속상하고 누워 있는 것도 속상하고 앉아 있는 것도 속상하고 그냥 빨리 치료가 됐으면 하면서도 속상한 마음이 계속 들어서 잘해 들이다가도 순간 막 이렇게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맞아요. 건좀 들 것 같아요. 우리 환자들이 이제 제가 유방암 환자를 많이 볼 때 우리나라 유방암의 평균 발생 연령이 한 48세에서 50세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자식을 둔 엄마들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9월 달에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게 됐는데 다음에 3주 뒤에 만나서 항암 치료합시다 그랬더니 자기 그때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김장해야 된다고. 이번이 마지막 김장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 김장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가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들이 다 자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했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내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굉장히 자기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모든 가족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암을 진단받았다 하면 모두 다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네. 오바를 하죠, 막.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설거지 할게. 네, 내가 그 오바는 청소할게, 한 달을 빨래 가지 할게. 않아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다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짜증나요. 엄마는 왜 아파가지고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저기서 집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집에 가는 것도 짜증나고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더 예의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양가 감정이 드는데 나의 소중한 엄마니까 잘해드리고 싶다. 네. 하지만 내가 사는데 너무 불편하다. 엄마가 아프니까. 집안 분위기도 나빠. 너무 우울해. 이러한 양가 감정이 항상 들게 마련이에요. 네.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가족한테 항상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가족한테 더 함부로 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큰 병에 걸릴 때 어떻게 예의를 지켜야 되는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아무리 공부하고 마음가짐을 다시 먹고 기도를 해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좀 놀라운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금방 환자한테 무덤덤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너무 내가 관심받고 네. 존중받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살핌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금방 자기 생활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서운해하죠. 그래서 치료받고 병원에서 돌아왔는데 네. 아버지가 누워있는데 우리 사실 집에서 저 나갔다 올게요 하고 소리 지르고 나가지 방에 들어가서 절하고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럼 소리 소문 없이 자식들은 나가버리고 밤에 12시에 들어오고 자기는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가족들이 암에 걸릴 때 너무 대단한 효자 효녀가 되겠다고 결심해봤자 되지도 않고 네. 우리의 스타일도 변하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 거를 매일 해준다. 예를 들면 조그만 거. 예를 들면은 내가 저녁은 설거지를 한다. 아니면 아침에 밥은 한다. 그냥 그렇게 한 가지씩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해내야 되는 수많은 일들 중에 내가 조금만 한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조금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이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시는 분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호의로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다 싫다 했을 때 1번은 우울증이 깔려 있다. 치료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정말 많이 반복되면 사실은 정신과적으로 우울증 약을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밥도 잘 안 먹거든요. 우울증이 오면. 그래서 우울증이 올 수 있다. 네.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치료 때문에. 두 번째는 몸 자체가 지금 안 좋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뭐 병원에 가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는 것도 있고 네. 저는 근데 대부분 이게 재활 치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받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서 운동하기 어려우면 재활 치료를 받으면 되게 도움을 도움이 돼요. 받으면 되는 예, 한 2주, 3주 이 정도로 계획을 잡고 거기 가면은 재활 치료를 해보면요 환자를 이렇게 딱 30분 동안 세워놔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네, 그냥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힘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이 사람을 다시 이렇게 활력을 네. 하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가는지 평가를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3주 동안 겨우 일어나기, 겨우 발걸음 떼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너무 괴팍했는데 그 한 3주 정도, 2, 3주 정도 재활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지신 분도 있어서 아, 좀 짜증의 이면에는 실제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나.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한테 신세져서 겨우,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고 자녀들한테 나한테 이런 마음이 돈 쓰게 있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낳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해요, 말을 할 때. 이 생각을 하면은 자녀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겨내야 될 것 같고 도움을 청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좀 좋아지고 싶으니까 자식들한테 더 해달라고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도 진짜 저 네. 마음도 진짜네요. 그래서 그런 게 반복되면 이거는 이상한 시그널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일상적인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가 보다.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예를 들면은 이런 우울증에 대한 판단을 한다든지 병원에 가서 선생님하고 먼저 상담을 해서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담당 선생님하고 그런 상의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괴로워만 하시지 말아야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진짜. 네. 딱 생각해서 그러면 뭐 재활의학과 치료든 정신과적인 치료든 네.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면 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이제 그리고 저는 제가 의사지만 그런 얼마든지라는 표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나는 정말 애타게 도움을 얻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들이 해주는 건 되게 루틴으로 해주는 것 같아서 섭섭할 수 있어요. 저는 의사들은 큰 방향을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에서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엄마의 특징에 맞춰서 하려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는 게 좋을지는 어떻게 보면 또 그 소소한 노력과 그런 좀 멋진 해결책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환자한테 100을 해주고 싶지만 80 해주면 최선인 것 같고, 그 20을 채우는 거는 환자와 가족들의 노력인 것 같아서 결국에는 지치면 안 되고 네. 가능한 여러 자원들을 동원해서 상황을 전진시켜야 된다. 그거는 결국 환자와 가족의 몫이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암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영정사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환자가 먼저 스스로 나 영정사진 좀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좀 찍고 싶다. 그런데 가족들이 막 반대하는 경우. 아니면 가족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말 꺼내기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예쁜 영정사진이 제대로 된 영정사진이 없으니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걸 말 어떻게 꺼내야 되지? 라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환자가 제일 먼저 말해주면은 가족은 따르면 된다고 생각해요. 따르면 된다. 그리고 영정사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연명치료 중단서, 연명치료 결정서 이런 거를 좀 쓰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암은 1, 2, 3기인 경우에는 완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4기 암을 진단받으면 앞으로 나에게 남은 수명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컨디션이 좋은데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도록 법적으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직접 환자 의식이 있을 때는 지금 당신은 사기이고 사기인데 완치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금은 치료가 잘 되고 있어서 치료하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치료가 더 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안 되는 날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 환자랑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뭐 항암 치료했는데 CT를 찍었는데 아주 좋아졌어요. 지금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치료가 어느 날 내성이 생겨서 거동도 불편하고 음식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럴 때 갑자기 열이 나고 컨디션 나빠지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의사가 환자랑 직접. 그런 것처럼 가족들도 컨디션이 좋을 때 너무 행복해 하실 때 근데 엄마 이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런 얘기를 미리 하는 거. 그래서 영정사진도 죽을 때가 가깝기 때문에 찍는다는 것보다 나의 멋진 모습을 남겨둔다. 그리고 이게 딱 영정사진용으로 찍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생활 많이 남겨놓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데 자녀들은 무조건 따라야죠. 만약에 내가 찍겠다 할 때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죽는다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뜻을 항상 따르는 게 우선이고, 또 그런 게 가족들이 필요한데 본인이 아직 준비 안 됐다고 했을 때는 꼭 영정사진용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얼굴을 크게 찍는 그런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셨다가 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요, 의외로 환자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자기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잘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외래 볼 때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좀 한번 뭐 물어봐 주십사, 얘기해 주십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저희 절대로 우리가 얘기 못 하겠다고, 우리 입으로는 선생님이 먼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뭐,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면 훨씬 더 얘기가 쉽게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도움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